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자란 한 남자와 낯선 땅에 온 외국 여성의 가슴 뭉클한 사랑 이야기죠. 결혼하려면 부모 허락부터 받으래요. 그런데 부모가 없대요. 이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찡하게 울리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은 때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눈물과 감동이 함께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를린의 어느 오피스 건물 14층. 리사 밀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2년 동안 살아온 익숙한 도시와 이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죠.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리사에게 한국행은 기회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한국 본사의 발령은 그녀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터였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리사. 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했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귀를 파고드는 낯선 언어까지. 리사는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듣는 한국어는 마치 빠른 급류처럼 그녀를 휩쓸어 갔어요. 회사 첫날, 그녀는 로비에서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와중에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죠. 밀러 씨인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부터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남자였어요. 리사는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리사 밀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민주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으나 필요한 순간에 항상 나타났죠. 회의에서 리사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통역을 해주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리사는 한국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이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그런 그녀에게 민준의 존재는 점점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그녀는 문득 민준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죠. 그는 여느 한국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 묻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리사의 마음을 자꾸 끌어당겼어요. 때때로 민준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면 리사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퇴근길 우산을 두고 온 리사에게 민준이 다가왔어요. 같이 가시죠. 집이 어디신가요? 강남 쪽인데. 잘 됐네요. 저도 그쪽입니다. 비를 맞으며 같은 우산 아래 걸었던 그날, 리사는 민준의 체온이 전해지는 팔꿈치를 통해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의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리사는 점점 민준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커피의 종류, 점심시간에 항상 먹는 메뉴, 업무에 집중할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알아? 원래부터 그랬어. 리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항상 혼자서 묵묵히 일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선배의 말에 리사는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창가에 홀로 서서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민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밀러 씨는요? 한국 생활은 좀 적응되셨나요? 아직 많이 낯설어요. 하지만 민준 씨 덕분에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그 순간 민준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독일의 생활, 한국의 문화, 서로의 취향에 대해.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리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리사는 민준에게 더욱 끌렸습니다. 그의 진중함, 책임감, 그리고 따뜻한 배려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독일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민주는 그녀에게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죠. 리사는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민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문자 한 통에 설레고 퇴근길에 그를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사랑일까? 그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조용한 남자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민주는 좀처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울 뿐이었죠. 리사는 때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런 건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한국 전통차 마시는 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어요.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인사동의 작은 전통 찻집. 리사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이 공간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그녀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민준이 손을 들어 자리를 알렸어요. 많이 기다리셨나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그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 절대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리사는 그의 그런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죠. 민주는 리사에게 전통차의 종류와 마시는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리사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국에서의 삶도 즐거울 것 같아. 실은 차를 마시던 중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목소리였어요. 리사 씨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리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중요한 이야기임을 직감했습니다. 저 리사 씨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리사는 그 말이 얼마나 민준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알았어요. 항상 말이 없던 그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죠. 저도요, 민준 씨. 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화려한 프로포즈나 비싼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밤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비가 오면 항상 우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졌죠. 어느 날 회사에서 리사가 중요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믿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리사는 그 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퇴근 후 민주는 그녀를 데리고 조용한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왜 이렇게 말이 적은 거예요? 리사가 물었어요. 잠시 침묵 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지만 리사는 그의 목소리에서 오래된 상처를 느꼈어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손의 온기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계절이 바뀌고 리사는 민준과의 시간 속에서 한국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경주의 고즈넉한 유적지, 부산의 활기찬 해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민준과 함께여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어때요? 제주도의 오름을 오르며 민준이 물었어요.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다르죠.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아마도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일 거예요. 민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리사를 안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세상 모든 말보다 깊은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사는 민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꿈꾸는 미래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때마다 민준은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한 번은 리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평범한 부모님이십니다. 리사는 민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때가 되면 말해주겠지라고 생각했죠. 연애 1주년을 맞이한 날, 민준은 리사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리사.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의 말투가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리사는 그 작은 변화에서 민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나도 그래요. 민준 씨. 리사도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둘 다 이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리사는 문득 민준에게 물었어요. 민준 씨 가족들은 외국인인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준의 표정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리사는 다시 한번 민준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들이 정말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서로의 가족을 만날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민준을 더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속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느 주말 민준이 리사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한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민준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리사가 물었어요. 네,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리사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그가 아이들 앞에서는 활기차고 따뜻해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언젠가 우리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겠네요. 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리사는 그 순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언젠가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그날 이후로 리사는 자주 민준과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들이 함께 살 집, 가질 아이들, 함께 늙어갈 모습까지. 그리고 그런 꿈을 꿀수록 민준의 과거와 가족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의 벽은 여전히 높았어요. 그는 리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리사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을 심어주었어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자주 생각했지만 민준을 믿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서울의 겨울은 리사에게 낯설었습니다. 독일의 겨울도 춥지만 서울의 건조한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출근길에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를 두껍게 둘렀지만 기관지가 예민한 그녀에게 한국의 겨울 공기는 가혹했습니다. 결국 리사는 심한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고열에 시달리며 그녀는 가족들이 있는 독일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운지 새삼 실감했죠.
하지만 민주는 그녀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24시간 병실을 지키며 리사를 간호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말해도 그는 어떻게든 병실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가서 쉬세요. 저 괜찮아요. 의식이 어렴풋이 돌아왔을 때 리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3일 밤낮을 계속된 고열 끝에 리사의 상태는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그녀가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을 때 민주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구겨진 옷, 그리고 피로에 젖은 표정. 그 모습에서 리사는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리사가 작게 불렀어요. 민주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리사. 정신이 들었어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걱정했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리사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의 가슴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죠. 민준 씨. 리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우리 결혼할까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사는 잠시 불안해졌지만 곧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과.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리사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나도 리사 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병실에서 이루어진 프러포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리사와 민주는 본격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살 것인지 한국에서 살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계신 독일로 가는 게 어때요? 민준이 제안했어요. 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일도 좋지만 지금은 우리 둘 다 서울에서 좋은 직장이 있잖아요. 당장 이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한국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일단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중에 독일 부모님께도 인사드리러 가면 어떨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리사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 부모님께는 언제 인사드릴까요?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리사는 다시 한번 민준의 가족 문제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의 설렘에 그 의문은 잠시 뒤로 미뤄졌어요. 독일식 결혼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입니다. 리사는 부모님에게 전화로 결혼 소식을 알렸고 부모님은 기뻐하며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당신 부모님이 오신대요. 정말 기대되네요. 리사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민준 씨 부모님도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어요. 나중에요. 리사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는 항상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리사는 민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때가 되면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리사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민주는 묵묵히 그녀를 도왔지만 가족 관련 대화가 나올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웨딩 플래너가 물었어요. 신랑 측 하객은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민주는 대답 대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리사는 민준을 대신해 대답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리사의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그들은 민준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준의 진중한 모습에 리사의 부모님은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민준, 너의 부모님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식사 자리에서 리사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굳었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곧 기회가 되면 뵙게 해드리겠습니다. 리사의 부모님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리사는 민준에게 다시 물었어요. 이제는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당신 부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리사,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모든 걸 설명할게. 약속할게. 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커져갔어요. 무엇이 민준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그는 정말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걸까? 결혼식이 점점 다가올수록 민준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자주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나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리사는 그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민준은 리사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한강공원, 그들이 자주 걷던 그 장소였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리사, 나 당신에게 사실을 말해야겠어. 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숨을 참았어요. 우리 결혼 취소했으면 해.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리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왜 갑자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아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유라도 말해줘요. 리사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리사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리사는 얼어붙은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왜? 그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울었습니다. 그토록 행복했던 시간들, 그토록 확신했던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날 이후 민주는 리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휴가를 냈다고 했어요. 리사는 괴로움에 잠 못 이루며 매일 밤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한 거니? 리사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민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리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삼키고 있는 아픔이 있었어요. 민준은 사실 리사보다 훨씬 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일주일째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이후 그녀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부모님은 딸의 상태를 걱정하며 곁을 지켰지만 리사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리사, 밥이라도 먹어야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리사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니? 리사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끝내자고만. 리사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민준과의 기억이 맴돌았어요. 특히 그가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하던 모습, 부모님을 만나자는 제안에 항상 회피하던 순간들. 그제서야 그녀는 그 모든 수상한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항상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피했어요.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고 부모님들 만남이 현실화되자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요. 리사의 목소리에 깨달음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요. 리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료들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민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가장 친한 동료인 서진을 찾아갔어요. 서진 씨, 민준 씨 어디 있는지 알아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리사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서진 씨 혹시 민준 씨 가족에 대해 아는 거 있나요?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민준 씨가 왜 갑자기 결혼을 취소했는지 알아야 해요.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이 안 계세요. 뭐라고요? 리사의 눈이 커졌어요. 고등학교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해했던 거예요. 리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왜 항상 가족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결혼 직전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 그래서 날 떠난 거였어? 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민준이 널 정말 사랑해. 하지만 너에게 부모 없는 남자라고 상처 줄까봐 떠난 거야. 너의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그리고 너에게 민폐가 될까봐 두려웠던 거지. 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왜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마다 민준이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독일에서 자란 리사에게 가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늘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당신 부모님도 만나러 가요라고 말했죠. 그때마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던 이유. 그것은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 리사는 중얼거렸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 그녀는 서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을 찾아야 했어요. 그에게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리사는 민준의 집으로 향했지만 그는 집에 없었어요. 그녀는 민준이 좋아하던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한강공원, 그들이 자주 가던 카페, 북촌의 골목길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지친 리사는 마지막으로 떠오른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가끔 봉사활동을 한다던 보육원. 그녀는 서진에게 연락해 주소를 물었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아담한 건물의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중년 여성은 리사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김민준 씨를 찾고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여성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민준이요? 지금 아이들과 책 읽기 시간이에요. 들어오세요. 리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교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민준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과묵한 모습과는 달리 그는 표정이 생생하고 목소리도 밝았어요.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공주님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가족이 누구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읽는 동화 속 대사가 그들의 현실과 오버랩되었어요. 동화가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지자 민준은 문 앞에 선 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리사?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사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제가 당신을 덜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민준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당신 부모님은 딸이 고아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 항상 부모님이 없다는 게 부끄러웠어. 가족 모임에서 항상 혼자였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지. 그런 내가 어떻게 당신같이 완벽한 가족 배경을 가진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겠어? 리사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민준은 리사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리사는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건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의 결혼식은 더 의미 있는 날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는 비밀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감싸 안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리사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가요. 우리 부모님께도 모든 걸 설명해야겠어요. 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리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민준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리사의 부모님은 처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민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 후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리사의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한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들이 생겼구나. 그 말에 민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리사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리고 두 사람은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다시 한번 가까워지자 민준은 종종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피하거나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리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또다시 급한 전화를 받고 돌아온 직후였어요. 민준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야. 그러나 리사는 그의 말이 완전히 진실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설마 또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웨딩 플래너, 사진작가, 심지어 리사의 친구들까지. 신랑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견례는 언제 하셨어요? 신랑 측 하객은 몇 분 정도 오실 예정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민주는 마치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리사는 대신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의 시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리사는 민준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음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만나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정 선생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정 선생님이 누구세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급히 집어들었어요. 아, 그냥 옛날 은사님이야. 리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또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민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수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불편해하고 비밀스러운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저 믿는다면서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리사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또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엔 정말 좋은 일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모든 걸 보여줄게. 리사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해요. 약속하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번만큼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나 민준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주말마다 어딘가로 외출했고 리사가 함께 가자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리사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혹시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걸까?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행동이 가장 수상해진 것은 결혼식 2주 전이었어요.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종일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온 민준에게 리사가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었어요? 민준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어떤 준비요? 우리 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민준은 대답을 피했어요. 조금 복잡한 일이야.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해요.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리사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절대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거죠? 왜 항상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민준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리사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리사, 날 믿어줘. 이번엔 정말 너를 위한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결혼식 날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리사는 갈등했습니다. 민준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수상한 행동이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민주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 어딘가로 가는 일이 잦아졌고 밤늦게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리사는 참고 지켜보기로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민주는 리사에게 전화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날 믿어줘서 고마워. 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준 씨가 이토록 비밀스럽게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모든 비밀이 밝혀질 그날을 기다리며 결혼식 아침 리사는 일찍 일어나 웨딩숍으로 향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드레스를 입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민주는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신랑분은 어디 계세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어요. 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 중일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민준 씨, 제발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잘 되길. 웨딩 준비가 끝나고 리사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옆에서 팔을 내밀었어요. 준비됐니, 딸? 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러나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리사는 또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신랑 측 좌석이 비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상하게도 몇몇 자리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분들이 누구지? 리사가 웨딩 플래너에게 물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신랑분이 직접 초대했다고 하셨어요. 리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준이 누구를 초대한 걸까? 그리고 그가 그토록 비밀스럽게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결혼 행진곡이 흐르기 시작했고 리사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앞에서 민준이 미소 짓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사는 마침내 민준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리사는 신랑 측에 앉아 있는 낯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민준이 결혼식장에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리사는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리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괜찮아요? 리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사회자가 결혼식을 시작하려는 순간 민준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민준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독일에서 먼 길을 오신 리사의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저는 오늘 모든 분들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왜 신랑 측 하객이 거의 없을까? 신랑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리사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어요. 민준은 감사의 미소를 보내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고등학교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결혼식장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하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특히 리사에게요. 그녀가 저를 떠날까봐 실망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리사는 제가 진실을 말했을 때 저를 더 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민준은 다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저는 여러분께 저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신랑 측에 앉아있던 낯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자란 보육원의 선생님들과 함께 자란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던 분이 계십니다. 맨 앞줄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민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 선생님이십니다. 보육원에서 저를 키워주신 제게 있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리사는 그제서야 민준이 왜 그토록 비밀스럽게 행동했는지 이해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을 결혼식에 초대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자랑스럽다. 민준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정 선생님을 안았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리사에게도 다가갔어요. 리사 씨, 우리 민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민준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정 선생님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이제 너희는 서로의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희의 가족이 되어줄게. 민준은 마이크를 다시 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의 가족입니다. 리사의 부모님도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민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리사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넌 우리 아들이다.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결혼식장은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숨겨왔던 비밀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를 더욱 특별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경험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결혼식을 진행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약을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리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했어요. 저는 리사 밀러,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를 사랑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나누자 결혼식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식 후 열린 피로연에서 보육원 아이들이 깜짝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리사를 위한 특별한 노래를 불렀어요. 민준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사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민준의 보육원 형제자매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두 문화, 두 세계가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정 선생님이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어요. 민준이가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 그는 말이 없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강인함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죠. 오늘 그런 민준이가 자신만의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 선생님은 리사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리사 씨, 민준이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민준 씨를 키워주셔서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민준은 리사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미안해, 이렇게 비밀스럽게 준비해서. 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이 더 특별해졌어요. 난 항상 내 배경이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리사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웨딩카에 오르며 민준은 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줘서. 리사는 미소 지었어요. 사랑해요, 나의 남편. 그들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고 그 손 안에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민준과 리사는 작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 때문에 긴 여행은 어려웠지만 제주도에서의 3일은 그들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야. 민준이 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민준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리사는 자신의 물건들을 옮겨왔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짐 정리를 하던 중 리사는 민준의 옛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도 돼요? 그녀가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리사는 앨범을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보육원에서의 민준, 학창시절의 민준, 그리고 대학 졸업식에서의 민준까지. 그의 인생이 페이지마다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리사가 감동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민준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였던 적은 없어. 정 선생님과 보육원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리사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리사가 물었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생모야. 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모요? 그럼 어머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니야. 이 사진은 내가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함께 있었대. 정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시다가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셨어. 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을 찾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때는 정말 간절히 찾고 싶었어. 왜 나를 버렸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었어. 나를 키워준 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 리사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혹시 언젠가 알고 싶어지면 그때는 함께 찾아볼게요. 민준은 고마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리사. 그날 밤 리사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의 과거, 그가 겪었을 상처와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민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리사는 회사에서 민준의 친한 동료 서진을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둘이 마주치자 서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리사 씨.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진 씨. 민준이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진 씨는 민준 씨를 오래 알았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교 때부터요. 처음엔 정말 말이 없고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친해졌죠. 민준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서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민준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건 대학교 3학년 때까지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됐죠. 리사는 놀랐어요. 정말요? 네, 그때 민준이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서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우연히 흘러나온 이야기였죠. 다음 날 민준이는 자신이 한 얘기를 기억도 못했어요. 내가 다시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인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의 배경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렸던 거죠. 리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민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민준이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지한 연애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깊게 맺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떠날까봐 항상 걱정했죠.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마음을 열었을까요? 리사가 궁금해했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특별해서겠죠. 민준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의 선택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드디어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당신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되어서요. 결혼식에서 그가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 순간 민준 씨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진이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민준이가 매달 보육원에 기부하는 거 알고 계세요?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항상 보육원에 보내왔어요. 그건 자신과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리사는 이 새로운 사실에 놀랐어요. 민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선행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준 씨는 항상 자신이 한 좋은 일에 대해 말하지 않네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게 민준이니까요.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이죠. 그날 저녁 리사는 민준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그녀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리사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진 씨를 만났어요. 리사가 말했어요.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민준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다는 거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민준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뿐이야. 리사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날마다 더 알게 돼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리사.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보육원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정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 덕분에 따뜻한 추억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통 가정에서 자랐다면 지금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모든 경험이 나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당신을 만났으니까. 후회는 없어요. 리사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여정이 있죠. 그리고 그 여정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사 혹시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리사는 살짝 놀랐지만 미소 지었어요. 네, 물론이죠.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당신은요? 민준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나도 원해. 하지만 가끔 두려워.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리사는 민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오히려 당신은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랑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리사를 안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다음 주말 민준은 리사를 보육원으로 데려갔어요. 그가 자란 곳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민준을 맞이했어요. 민준 오빠, 민준 삼촌,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리사는 민준이 이곳에서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선생님도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었어요. 결혼 이후 첫 방문이군요. 리사 씨, 우리 민준이와 잘 지내고 있나요? 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민준 씨는 최고의 남편이에요. 정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군요. 민준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소원이었거든요. 민준과 리사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림도 그리고 간식 시간에는 케이크도 나눠 먹었어요. 리사는 아이들과 쉽게 어울렸고 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기 전 정 선생님이 민준을 따로 불렀어요.
민준아, 잠깐 내 방으로 올래? 민준과 정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리사는 보육원의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가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리사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추억에 잠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책임감 있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였어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특히 잘 챙겼죠. 처음에는 말이 없고 경계심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리사는 민준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가 얼마나 강인하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복잡해 보였습니다. 가자, 리사. 차에 오르자마자 리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정 선생님이 이걸 주셨어. 그게 뭔데요? 리사가 궁금해했습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생모에 대한 정보야. 정 선생님이 오랫동안 찾고 계셨대. 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당신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모르겠어. 이걸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리사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지금 당장 열지 않아도 돼요. 준비가 됐을 때 함께 볼게요. 민준은 고마운 표정으로 리사를 바라보았어요. 고마워, 리사.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었죠. 리사는 민준이 자신의 속도로 과거와 마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준은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는 열어볼게. 하지만 지금은 현재에 집중하고 싶어. 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언제든 준비가 되면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리사는 누워서 생각했어요. 민준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가족은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리사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민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리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그 봉투를 열어볼까 해. 리사는 민준 옆에 앉았어요. 정말요? 준비됐어요? 완전히 준비됐다고 할 순 없지만 민준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과거의 일부를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리사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할게요. 민준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은 채로 있던 그 봉투는 이제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민준은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어요. 내 생모의 이름은 김미영이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19살이었대. 미혼모였고 나를 낳은 후 보육원에 맡겼어. 리사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는 계속해서 문서를 읽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찾아낸 마지막 정보로는 그녀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고.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리사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있대.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리사는 민준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복잡한 감정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해줄래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해. 19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니까. 아마 나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리사는 민준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들어.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내 뿌리가 있다는 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거. 리사는 민준의 감정을 이해했어요. 그럼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만나고 싶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도 있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녀가 나를 만나길 원하지 않으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리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민주는 고마운 표정으로 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이 모든 걸 소화할 시간이. 그들은 그날 하루를 조용히 보냈어요. 민주는 때때로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리사는 그를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결심한 표정으로 리사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가보려고 해. 꼭 그녀를 만나려는 건 아니고 그저 그곳에 가서 느껴보고 싶어. 리사는 민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토요일 아침 일찍 그들은 부산행 KTX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주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긴장돼요? 리사가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당신이 함께 있어서 다행이야.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먼저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민주는 정 선생님이 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생모가 사는 곳은 부산의 한 주택가였어요. 지금 바로 가볼까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그냥 부산을 둘러보고 싶어. 내일 결정할게. 그들은 하루 종일 부산을 관광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걸었고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도 먹었어요. 민주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리사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바닷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을지도 몰라. 민준이 문득 말했어요. 내 생모가 여기서 나를 낳고 서울로 보낸 거지. 리사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난 화가 나. 왜 나를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도 이해하려고 해. 19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 당신의 감정은 모두 타당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그들은 내일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주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일 그녀를 찾아간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말했어요. 리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솔직하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리사. 당신 말이 맞아. 내일 가기로 결정했어.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그들은 조용한 주택가 앞에 서 있었어요.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리사가 물었어요.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무서워. 그들은 천천히 주소지로 걸어갔어요.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2층 주택이었어요.
저기 있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집 앞에 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민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밝은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바로 그의 생모 김미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분이 내 어머니일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성의 뒤로 두 아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어머니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성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리사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자. 마침내 민준이 말했어요. 정말요? 말도 안 걸어보고요? 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준비가 안 됐어. 그들은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동안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후회하지 않아. 그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 내 이복 형제들인 셈이네. 그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봐서 기뻐. 리사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언젠가 만날 생각은 있어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녀의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녀도 자신의 선택과 함께 살아왔을 테니까.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건 그녀에게도 큰 충격일 거야. 리사는 민준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 민준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뿐이야. 그날 오후 그들은 부산 시내의 한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민준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었어요. 왜 여기 오고 싶었어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내가 자란 곳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민준은 리사에게 말했어요. 생각해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 그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입양도 생각해보고 싶어. 가정이 필요한 아이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리사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함께 할게요. 서울로 돌아온 후 민준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그는 보육원 재단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리사는 그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정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 여행과 그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확신하니 민준아? 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겠어?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지금은 괜찮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저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싶어요. 정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단다.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리사에게 말했어요. 과거는 중요해. 하지만 그것이 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아.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어. 리사는 민준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는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은 분주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리사의 독일 가족들은 한복을 입고 와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랑 측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어요. 신랑 측 하객은 아직 안 온 건가? 가족 문제가 있나 봐. 혹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 리사의 부모님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리사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흰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금발과 아름답게 어울렸습니다. 긴장돼요? 친구인 소피아가 물었어요. 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설레. 그녀는 민준이 계획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듣지 않았어요. 민준이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 민준은 정장을 입고 준비를 마쳤어요. 그의 표정은 긴장됐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도착했어? 그가 정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왔단다. 보육원 아이들도 방금 버스에서 내렸어.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 선생님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구나. 결혼식 시작 15분 전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어났어요. 예식장 입구에 여러 대의 버스가 도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 정장과 드레스를 갖춰 입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쪽 하객이신가요? 한 중년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다 신랑 측 하객입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신랑 측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민준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제단 앞에 섰어요. 이어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리사가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리사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서 사랑과 감사의 눈빛이 빛났어요. 사회자가 결혼식을 시작하려는 순간 민준이 손을 들어 잠시 말할 시간을 청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독일에서 먼 길을 오신 리사의 가족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으셨죠. 신랑 가족은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상견례는 언제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저는 항상 대답을 피했습니다. 리사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는 그가 지금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준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보육원에서 지냈죠. 결혼식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객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리사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부모 없는 남자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민주는 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족은 혈연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제 가족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보육원의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자란 형제자매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까지. 민준이 손짓하자 신랑 측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제게 있어 진정한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지해 왔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리사의 부모님도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정 선생님을 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리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더 큰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희의 가족입니다. 리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녀도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오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지만 리사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가족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리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리사의 부모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리사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우리 아들이다. 우리 가족이야. 보육원에서 온 아이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민준과 리사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축복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결혼식을 진행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서약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리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했어요. 저는 리사 밀러,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를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나누자 결혼식장은 뜨거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어요. 피로연에서 보육원 아이들이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리사를 위해 준비한 노래와 춤을 선보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축하 공연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식사 시간 중에 정 선생님이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어요. 민준이가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 그는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강인함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죠. 오늘 그런 민준이가 자신만의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 선생님은 리사와 그녀의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리사 씨와 리사의 부모님 민준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리사의 아버지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민준, 넌 이제 우리의 아들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입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민준은 리사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고마워, 리사.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줘서.
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고마워요, 민준 씨.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리고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맞아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하객들이 돌아간 후 민준과 리사는 결혼식장 밖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리사가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함께 더 큰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식 이후 민준과 리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아담한 집을 구입했고 함께 새 보금자리를 꾸며 나갔어요. 독일식 가구와 한국적인 소품이 조화를 이루는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크리스마스 트리네요, 리사가 말했어요. 그들은 결혼 후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함께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 리사는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교환해요. 눈이 내리는 마을의 크리스마스 마켓도 정말 아름답죠. 내년에는 독일에 가서 당신의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민준이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 어떨까? 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리사는 한국 요리를 배웠고 민주는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도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대화로 해결해 나갔어요. 결혼 1주년을 앞둔 어느 날 리사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 들뜬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리사가 물었어요. 민준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재단 설립 허가가 났어. 리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결혼 후 민주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리사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리사가 기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장학금 지원이야. 보육원 아이들 중에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그들은 그날 저녁 특별히 샴페인을 열어 축하했어요. 민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리사는 그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재단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민준과 리사는 더 많은 시간을 보육원 아이들과 보내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그들은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때로는 그냥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민주는 수민이라는 10살 소년에게 특별히 마음을 쏟았습니다. 수민이는 5살 때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 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말이 없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아이였지만 민준과 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를 보면 어릴 때 내 모습이 생각나 민준이 리사에게 말했어요. 그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어느 날 수민이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형처럼 보육원에서 자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민준은 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야. 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민준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결혼 1주년을 맞이한 날 민준과 리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행복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리사는 미소 지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한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당신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받아들일 수 있었어. 그날 밤 리사는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기 양말 한 쌍이 들어있었어요.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혹시? 리사는 행복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곧 부모가 될 거예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리사를 안아주었어요. 정말 행복해. 고마워, 리사. 그들은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또 다른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임신 소식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리사의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기뻐했고 정 선생님과 보육원 식구들도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수민이를 비롯한 보육원 아이들도 작은 동생이 생긴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는 더욱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 되었어요. 그는 리사를 위해 독일 음식을 배워 요리했고 임신 중인 아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오히려 미안할 정도야, 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주는 리사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너와 우리 아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출산 예정일 2주 전 그들은 아기 방을 완성했어요. 파스텔 톤의 벽지와 따뜻한 분위기의 가구들로 꾸며진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직접 아기 침대를 조립했고 리사는 독일에서 가져온 특별한 아기 이불을 준비했어요. 우리 아기가 여기서 자라겠구나, 민준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사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네, 우리가 함께 키울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민준 씨. 민준의 눈에 잠시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리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어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오히려 당신의 강점이 될 거예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리사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분만실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그들의 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민준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고 여린 생명이 그의 팔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녕, 우리 딸.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리사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름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한국 이름과 독일 이름을 모두 같게 하고 싶었어요. 소피아 지은이 어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소피아는 지혜를 의미하고 지은은 지혜롭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니까. 리사는 미소 지었어요. 완벽해요. 소피아 지은. 우리 딸의 이름. 아기가 태어난 후 그들의 삶은 더욱 바빠졌지만 충만해졌습니다.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로 피곤했지만 아기의 웃음 한 번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민주는 놀랍도록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소피아 지은이 100일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리사의 부모님이 독일에서 왔고 정 선생님과 보육원 아이들도 초대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수민이는 소피아의 큰오빠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피아야, 100일 축하해. 수민이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어요. 민주는 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소피아가 커서 내 그림을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파티 중간에 민준이 모두의 주목을 받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사와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왔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수민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수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과 리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사가 다가가 수민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정말이야.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수민아?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도 다가와 그들을 함께 안았어요.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준아.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아이에게 나눠주다니. 리사의 부모님도 기뻐하며 수민이를 환영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또 한 명 생겼구나. 리사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민준과 리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피아는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수민이도 자신의 새 방에서 잠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리사가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은 리사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건 정말 완벽한 그림이야. 우리의 가족. 그들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보다 더 강한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사랑해요, 민준 씨. 리사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리사. 민준이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를. 그날 밤 그들의 집은 평화로운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은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함께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가족은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은 혈연보다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